웃음이나 내가 쏜 불화살에 사람이 타 죽을 뻔했어. 역병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방역이었습니다. 때를 위한 희생, 그게 정치 아닙니까? 역병, 웃기지 마. 네가 태워 죽일 뻔한 건 백성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훔쳐보던 여인 홍은조였어. 은조가 거기 있었다고? 자신의 오만이 사랑하는 이를 잿더미로 만들 뻔했다는 사실에 무너진 사내와 그를 경멸하며 돌아선 또 다른 사내. 하지만 패배감은 곧 서늘한 도끼가 되어 대군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지독한 악연의 끝은 어디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하루에 기적 같은 행운이 깃들기를 약속드릴게요. 사내의 목소리는 짐승의 으르렁거림보다 낮았고 방금 전까지 타오르던 화마보다 뜨거웠습니다. 웃음이나 너희 가문의 사리사욕 때문에 저 많은 사람이 죽음 목전에 있었는데 이열은 그 으름과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임재희의 멱살을 거칠게 틀어쥐었죠. 고귀했던 비단옷은 숯검정 투성이가 되었지만 불길 속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안고 걸어 나온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반면 먼지 하나 묻지 않은 관복 차림의 제인은 멱살이 잡힌 채 숨을 헐떡였어요. 그의 동공은 지진이 난 듯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대군, 놀란 대추가 다급히 달려오려 했지만 열은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의 산에 잡힌 멱살을 뿌리치려던 제이의 손이 허공에서 힘없이 떨구어졌습니다. 제이는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 웃을 수 없었죠. 자신이 쏘아 올린 불화살이 초가집을 집어삼킬 때 심장이 발밑으로 툭 떨어지는 공포를 느꼈으니까요. 저 안에 은조가 있다. 그 끔찍한 사실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들키지 않으려 입꼬리를 실룩이며 억지 냉소라는 가면을 뒤집어 썼을 뿐입니다. 하지만 열의 눈에는 그 비릿한 떨림조차 역겨운 비웃음으로 보였던 걸까요? 말을 해보라니까. 사람이 은조가 타 죽을 뻔했어. 내 놈이 쏜 그 빌어먹을 불화살 때문에. 열의 고함 소리에 제인은 질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지만 여기서 무너질 순 없었죠. 가문의 장래가 그리고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제인은 비겁하지만 가장 단단한 공적인 명분 뒤로 숨기로 합니다. 역병입니다. 제인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턱을 빳빳이 치켜들었습니다. 비록 은조가 거기 있는 줄은 몰랐다 해도 자신은 관료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그렇게라도 스스로를 속여야만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더 큰 전염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방역이었습니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것, 그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대군마마께선 그 무거운 대의를 모르시는군요. 뻔뻔한 궤변이었습니다. 열은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역병, 방역? 웃기지 마. 내가 죽일 뻔한 건 백성만이 아니야. 내가 그토록 훔쳐보던 그 여인. 홍은조가 저 잿더미가 될 뻔했다고. 그 말은 제이의 심장을 정통으로 꿰뚫는 비수였습니다. 이열은 잔인할 정도로 정확하게 제이의 가장 아픈 곳을 후벼 팠습니다. 너는 사랑을 말할 자격도 없다. 그 눈빛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은조가 거기 있었다고? 제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방금 자신이 저지른 짓이 실감나자 오만하던 고개는 힘없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꺼져. 내 눈앞에서 그리고 내 여인 앞에서.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난 제이는 흙바닥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겨우 버티고 섰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이 확 달아올랐지만 열은 이미 그에게서 등을 돌린 후였죠. 열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잿더미 한쪽에 쓰러져 있는 은조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제이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은조에게 달려가 그 그을음 묻은 손으로 소중하게 그녀의 얼굴을 감싸 쥐는 이열의 등을 말입니다. 그 등은 태산처럼 넓고 든든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이를 비참하게 만든 건 그 순간 은조의 시선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은조의 눈은 오직 이열만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구원자를 바라보는 그 애틋하고 절박한 눈빛. 그곳에 임제이가 들어갈 자리는 단 한 뼘도 남아있지 않았죠. 제이의 시선이 열의 등에 가려진 은조에게 닿으려다 갈 곳을 잃고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타오르는 잔불보다 더 뜨거운 자괴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가 죽일 뻔한 여자를 그가 살렸다. 나는 오늘 그녀를 죽일 뻔했고 그녀를 그에게 완벽히 내어주었다. 제이의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졌습니다. 가질 수 없다면 부수어 버리겠다는 뒤틀린 소유욕, 그리고 자신에게 패배감을 안겨준 이열을 향한 맹렬한 질투가 뱀처럼 따리를 틀었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덮고 저 오만한 대군을 끌어내릴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제이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길동. 그래요. 그가 잡아야 할 것은 이제 사랑이 아니라 약점이었습니다. 그 서늘한 시선은 이제 위기 속에서 서로를 챙기는 두 사람을 향해 조용히 그리고 집요하게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면서 겁도 없이 이래요? 전염이라도 되면 어쩌시려고. 은조의 목소리가 젖어들어갔습니다. 방금 불길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은조의 심장은 다시금 쿵 내려앉았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이 사내는 지존의 피를 이어받은 대군입니다. 이런 더럽고 위험한 구질막, 역병이 창궐하는 지옥도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될 고귀한 분이죠. 은조는 다급히 자신의 치맛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찌익 하는 소리와 함께 옷감이 찢겨나갔죠. 떨리는 손으로 찢어낸 천 조각을 들어 열의 코와 입을 가리려 했습니다. 그 손길은 너무나 절박해서 마치 제 목숨줄이라도 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당신만은 살아야 해요. 나 때문에 이 귀한 몸이 상하면 안 돼. 그것은 의녀로서의 본능이었을까요? 아니면 여인으로서의 비명이었을까요? 이거 나요. 어서 가리란 말이에요. 숨도 쉬지 말고, 이 공기도 마시지 말고. 은조가 울먹이며 열의 얼굴에 천을 가져다 대는 순간이었습니다. 투박하고 큰 손이 은조의 가녀린 손목을 덥석 붙잡았죠. 열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려는 은조의 손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래로 내렸습니다.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 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은조의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죠. 홍민직이 그랬었죠. 그분을 위해서라면 만나지 말라고. 열 또한 스스로 다짐했을 겁니다. 이 위험한 연심을 끊어내야 한다고. 하지만 타오르는 불길이 그 모든 이성을 태워버렸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이 순간, 열에게 중요한 건 왕족의 아니나 역병의 공포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여인, 홍은조가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뿐이었죠. 대군마마, 제발. 은조가 애원하듯 그를 불렀지만 열은 오히려 잡은 손에 힘을 주어 그녀를 제 쪽으로 당겼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졌죠. 재와 땀으로 범벅이 된 열의 얼굴에서 기이할 정도로 맑고 뜨거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너랑 있으면 자꾸 겁을 상실하는데. 은조의 눈에서 기어이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건 세상에서 가장 무모하고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죽음보다 너를 잃는 게 더 두렵다. 그 말을 저렇게 덤덤하게 뱉어내는 사내를 대체 어찌 밀어낼 수 있을까요?
역병이 도는 이 처참한 폐허가 순식간에 둘만의 세상으로 바뀌는 것만 같았습니다. 죽음의 공기마저 가르고 들어오는 그 지독한 사랑 앞에 은조는 결국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이 남자를 사랑하지 않을 도리가 그녀에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애틋한 풍경을 지옥도처럼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담벼락 뒤 임재인은 숨을 죽인 채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제2의 눈동자가 혼란으로 일렁였습니다. 자신이 쏘아 올린 불화살이 만든 잿더미 위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자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가 저 여인을 죽일 뻔했다. 자신이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때 이열은 그녀를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조는 자신의 옷을 찢어 열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 헌신적인 손길, 열을 바라보는 그 절절한 눈빛. 그것은 임재희가 평생을 갈구해도 얻지 못할 온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저 자리에 내가 있었어야 해. 제이의 입술이 비틀렸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대군마마. 제가 그 소중한 것을 아주 처참하게 부수어 드릴 테니. 그렇게 역병의 연기 속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제이는 소문을 꼬투리 삼아 열을 다시 찾았습니다. 구질막에 쌀을 보내셨더군요. 덕분에 죽었다던 길동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는 말끔한 관복을 입고 이열의 앞길을 막아섰죠. 열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열은 귀찮다는 듯 옷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냈습니다. 다시 능청스러운 한량의 가면을 고쳤으면서요. 백성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왕족이 곡기를 좀 나눈 게 뭐 그리 대단한 뉴스라고. 자네는 소문이 참 빠르군. 뉴스가 아니라 의혹이지요. 하필 그 쌀을 받은 자들이 길동을 칭송하고 있으니까요. 제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짝 더 바짝 다가와 열의 숨통을 조이듯 목소리를 낮게 깔았죠. 그의 눈은 열의 표정 변화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길동, 살아있습니다.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열이 지난번 길동 사건을 급히 덮으려 했던 정황, 오늘 구질막에서의 그 필사적인 모습, 모든 퍼즐 조각이 내통이라는 하나의 그림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놈을 이렇게까지 보호하시는 걸 보니 길동이 대군마마께 몹시 소중한 자인가 봅니다. 어디 한번 빠져나가 보시지. 당신이 그토록 아끼는 그 약점이 당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테니. 하지만 열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털어내던 손길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제이를 응시했습니다. 소중하더라. 열은 코웃음을 치며 제이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쳤습니다. 내 백성 중 소중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나? 설령 그게 도적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불태워 죽이려 드는 자들보단 낫지. 하지만 열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이의 촉이 생각보다 훨씬 깊숙이 들어왔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으니까요. 놈이 냄새를 맡았다. 이대로라면 은조의 정체가 탄로 나는 건 시간 문제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제이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다시 고개를 끄집어 올렸습니다. 열이 도적이라 할지라도라며 여지를 남긴 것. 제이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섬뜩한 선전포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소중한 도적. 제가 반드시 잡아 대군마마 앞에 무릎 꿇리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제이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열의 얼굴에서 억지 여유가 싹 사라졌습니다. 제이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대군을 이길 수 없다면 대군이 사랑하는 것을 부수어 버리겠다고 작정한 사냥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빨 끝이 향하는 곳은 명백히 은조였습니다. 위기감이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사랑 노름 따위에 취해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열은 결단해야만 했죠. 그는 어둠 속에 숨죽이고 있던 신복을 향해 나직하지만 벼락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추야, 준비해라. 지금 당장. 열의 눈빛이 비장하게 빛났습니다. 은조를 지키기 위해 어쩌면 그녀 곁을 떠나야 할지도 모르는 잔인한 선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다른 곳에선 정적을 찢어발기는 비명소리였습니다. 의원, 의원 어딨어? 아버지, 아버지가 숨을 안 쉬어. 해민서에서는 어둠을 뚫고 누군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달려들어왔습니다. 철없는 오라비 홍대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등에 업힌 홍민직 대감은 축 늘어진 채 허공에 팔을 대롱거리고 있었고 대일의 얼굴은 땀과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일그러져 있었으니까요. 오라버니? 은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듯 은조의 발이 바닥에 못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 다리에 힘이 풀린 대일이 아버지와 함께 마당 흙바닥으로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조야. 으흐흑. 은조야. 아버지 좀 봐라. 제발 좀 봐줘. 대일은 바닥을 기어가듯 은조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았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던진 채 오직 아비의 목숨만을 구걸하는 어린아이의 눈빛이었죠.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셔서는 아무리 불러도 눈을 안 떠. 흔들어도 보고 주물러도 봤는데 아버지가 대일의 목소리가 공포로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조는 사색이 되어 달려들어 아버지의 몸을 받아 안았습니다. 손끝에 닿은 홍민직의 피부는 이미 식어가고 있었고 식은 땀만이 흥건했죠. 안 돼. 아버지. 경호년의 고문 후유증으로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몸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최근 자신의 파혼을 막겠다고 그 늙은 몸을 이끌고 도승지 댁을 오가며 무릎을 꿇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게 화근이었을까요? 자신이 짐승 같은 인간의 사람들에게 모욕당할까봐 딸을 지키려다 기둥이 부러져 버린 겁니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은조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침상부터 가져와요. 서둘러. 뭐들 하고 있어. 은조가 찢어질 듯 고함을 질렀습니다. 울컥 눈물이 차올라 시야를 가렸지만 은조는 입술을 꽉 깨물어 피를 냈습니다. 지금 울면 안 됩니다. 자신은 딸이기 이전에 의원이어야 했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손목을 잡아 맥을 짚었습니다. 미약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운 박동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왔죠. 아버지, 제발, 저 이제 막 자유가 됐잖아요. 아버지 덕분에 파혼도 하고 이제 진짜 아버지 모시고 효도하며 살려고 했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제발. 속으로 삼킨 비명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왔지만 은조는 잽싸게 아버지의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익숙한 동작이었지만 그 손은 주체할 수 없이 떨리고 있었죠.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못나서 아버지가 나 때문에. 대일은 옆에서 제 가슴을 주먹으로 펑펑 내려치며 통곡했습니다. 평소 은조에게 툴툴대며 가장 노릇 한 번 제대로 못했던 자신이 사무치게 원망스러웠던 거겠죠. 주변에 있던 병자들도 의원들도 모두 숨을 죽인 채 그 비극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는 또 한 사람. 이열이 주먹을 꽉 쥔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대일의 통곡 소리가 마치 열을 향한 비난처럼 귓가에 꽂혔습니다. 다 나 때문이다. 홍민직 대감이 했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혔습니다.
은조를 위한다면 만나지 말아주게. 그 간곡했던 부탁을 자신의 이기적인 연심으로 어겨버린 결과가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임재희가 지른 불, 구질막의 역병, 그리고 홍민직의 죽음 같은 위독함까지 자신이 은조 곁을 맴돌았기에 벌어진 피할 수 없는 인과응보 같았습니다. 열의 발이 움찔 앞으로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은조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다가가는 건 위로가 아니라 저 가족에게 또 다른 독을 뿌리는 짓이었으니까요. 침구실로 어서 옮겨. 은조와 대일이 급하게 아버지를 업고 진료실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쾅, 마당에는 그들이 흘리고 간 집신 한 짝과 뚝뚝 떨어진 땀방울, 그리고 무거운 침묵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열은 홀로 어둠 속에 남겨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은조에게 너랑 있으면 겁을 상실한다며 사랑을 속삭이던 자신이 사랑은 지키는 것이라 믿었는데 자신의 사랑은 은조의 하늘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열의 시선이 굳게 닫힌 진료실 문에 고정되었습니다. 결단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은조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사라져야 한다고 말이죠. 아니, 사라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위협을 끌어안고 지옥 불로 들어가야만 은조가 살 수 있었습니다. 대추야. 열이 어둠을 향해 나직하게 불렀습니다. 은조와 홍대감에 관한 모든 기록, 그리고 오늘 일어난 일들, 입단속시켜라. 열은 은조가 있는 곳을 한 번 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영영 떠나지 못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는 억지로 발길을 돌려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사랑 노름은 끝났습니다. 은조를 지키기 위한 그림자 군주의 외롭고 처절한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예, 대군. 지금부터 내 명 없이는 누구도, 그 어떤 쥐새끼 한 마리도 내 행적을 쫓게 해선 안 된다. 열은 대추의 걱정 어린 말을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자신의 안위 따위는 지금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으름이 잔뜩 묻은 열의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졌습니다. 귓가에는 여전히 홍대일의 울음소리가, 그리고 홍민직 대감의 경고가 환청처럼 맴돌고 있었거든요. 은조를 위한다면 만나지 말아주게. 그 간곡했던 부탁을 어긴 대가가 이토록 혹독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고 제이가 불을 지르고 이 모든 비극의 한가운데에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이 뼈를 깎는 고통으로 다가왔죠. 열은 입술을 꽉 깨물어 피를 내며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듯 다짐했습니다. 내가 곁에 있는 한 은조는 계속 위험해진다.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철저히 괴물이 되는 것뿐이다. 특히 길동에 관한 모든 일은 함구시키고 자네가 뒤를 봐주게 해. 열의 목소리엔 감정이라곤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건조했지만 그 속에 담긴 살기는 대추조차 움찔하게 만들 정도였죠. 대추는 고개를 들어 주군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늘 장난기 가득하던 한량 도월대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건 사랑하는 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기로 결심한 그림자 군주였으니까요. 마마 길동이라 하심은 혹 홍 의녀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무슨 이유는 묻지 마. 그냥 덮어. 필요하다면 돈을 쓰든 힘을 쓰든 협박을 하든 상관없다. 열은 싸늘하게 덧붙였습니다. 그 눈빛은 이미 은조의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그녀를 위협하는 모든 싹을 잘라버리려는 정치적 살수였죠. 임재희, 그자가 냄새를 맡았다. 놈이 확증을 잡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해. 대추의 눈이 커졌습니다.
주군이 지금 무슨 결심을 했는지 알아챘기 때문이죠. 은조가 길동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그녀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자신이 도적과 내통한 대군이라는 오명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은조만은 그 혐의에서 빼내겠다는 자기희생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열은 자신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은조를 안았던 그 옷자락에서 미약하게나마 그녀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죠. 대군, 하오나 그리하시면 대군께서 위험해지십니다. 전하께서 아시면 상관없다. 내 여인이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역적이 되어도 상관없어. 열의 단호한 대답에 대추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주군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처절한지 옆에서 지켜봐 온 그였기에 말릴 수가 없었던 거죠. 열은 떨리는 숨을 길게 내뱉으며 마지막으로 해민서의 닫힌 문을 응시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문을 박차고 들어가 아버지가 쓰러져 공포에 떨고 있을 은조를 품에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있다고 속삭여주고 싶어 미칠 것만 같았죠. 하지만 열은 발을 떼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다가가는 건 위로가 아니라 제2의 의심을 확신으로 만들어주는 독이 될 뿐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가거라. 내 명대로 흔적 하나 남기지 말고 지워. 열의 명령에 대추는 깊게 허리를 숙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열의 어깨가 그제야 힘없이 축 늘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늘 은조를 구했다는 유일한 증거이자 이제는 그녀를 놓아주어야만 하는 죄인의 손이었습니다. 열은 그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속으로 피를 토하듯 은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은조야, 보고 싶다. 미치도록 안고 싶다. 하지만 너를 살리기 위해 나는 너를 떠나야 한다. 열은 주먹을 꽉 쥐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은조가 있는 곳과 정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었죠. 호랑이 굴이라 불리는 궁궐, 자신의 형이자 폭군인 왕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말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의 뒷모습 위로 비장한 결의가 서리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사랑 노름은 끝났습니다. 그녀를 위한 완벽한 방패가 되기 위해 열은 기꺼이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기다려라. 내 반드시 너를 지켜내고 돌아올 테니. 휴. 맥이 잡혀요. 이제 한 곱이 넘기셨습니다. 은조가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이마에 흐르는 식은 땀을 훔쳐냈습니다. 숨조차 쉬지 못하던 홍민직 대감의 가슴이 미약하지만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기 시작한 후였죠. 옆에서 숨을 죽인 채 지켜보던 대일이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으며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조야 고생했다. 진짜 고생했어. 오라비의 통곡 소리에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은조의 시선은 자꾸만 굳게 닫힌 문 밖을 향했습니다. 아까 아버지를 업고 들어올 때 마당 한 구석에 못 박힌 듯 서 있던 그 사람. 아수라장이 된 와중에도 차마 들어오지 못하고 어둠 속에 홀로 남겨져 있던 그 쓸쓸한 그림자가 가시처럼 마음에 걸렸거든요. 왜 들어오지 않으셨을까? 불길 속에서는 그리도 뜨겁게 안아주었던 분이 정작 가장 힘든 순간에는 왜 그리 차갑게 멀어져 있었는지 그 침묵이 불안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오라버니, 아버지 곁 좀 지켜줘. 나 잠시 바람 좀 쐬고 올게. 은조는 잠든 아버지의 손을 대일에게 맡기고 무거운 몸을 일으켜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해민서의 낡은 문이 열리자마자 새벽의 푸르스름한 냉기가 훅 끼쳐와 젖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서리 내린 새벽처럼
차갑게 굳어있는 사내를 발견했습니다. 은조의 발걸음이 멈칫했습니다. 그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떠나요? 어디로요? 지금 가시는 겁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달려 나왔는데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열의 모습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늘 입던 화려한 비단옷도 장난기 어린 미소도 없었으니까요. 방금 전 불길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는데 아버지가 쓰러져 세상이 무너진 지금 유일한 버팀목인 그마저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말 좀 해보세요. 아니죠? 그냥 잠시 다녀오시는 거죠? 열은 그런 은조를 차마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초췌해진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결심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거든요. 당장이라도 달려가 저 가녀린 어깨를 품에 안고 아무데도 가지 않겠노라 맹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곁에 머무는 1분 1초가 그녀에겐 죽음의 카운트다운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가야 할 곳이 있어. 열은 애써 시선을 돌리며 덤덤하게 내뱉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나 건조해서 은조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죠.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언제 오는지. 그는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남남처럼 그렇게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저랑 있으면 겁도 안 난다면서요. 저 지켜주신다면서요. 헌데 지금 가장 무서운 순간에 저를 두고 가시겠다는 겁니까? 은조의 뺨 위로 기어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세상 천지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공포가 은조를 집어삼키고 있었죠. 나를 버리지 마요. 제발 나만 두고 가지 마요. 은조의 눈빛이 처절하게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열의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졌습니다. 심장이 찢겨나가는 것 같았지만 그는 오히려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금 그녀의 손을 잡으면 그녀는 역적의 연인이 되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널 지키니까. 열이 쥐어짜듯 내뱉은 한마디였습니다. 그것은 변명이 아니라 피로 쓴 고백이나 다름없었죠. 너를 떠나는 게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길이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슬픔보다 더 단단한 결의가 일렁였습니다. 은조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떠나는 게 어떻게 지키는 것이 될 수 있나요? 그저 눈앞에서 멀어지는 그가 두려워 은조가 본능적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가지 마요. 설명해줘요, 제발. 은조의 손이 열의 옷소매에 닿으려던 그 찰나였습니다. 도월대군자가 전하의 어명이십니다. 해민서 담장 너머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어둠을 찢으며 들이닥쳤습니다. 갑작스러운 불빛에 은조가 비틀거렸고 열은 반사적으로 은조를 등 뒤로 감췄죠. 차가운 갑옷을 입은 의금부 군사들이 해민서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들 사이로 표정을 알 수 없는 내관이 걸어 나왔습니다. 궐로 드시지요. 지금 당장. 어명? 꼴? 이분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지? 공포가 목을 조여와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죠. 하지만 열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자신이 쳐놓은 덫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짐승처럼 그는 이미 모든 각오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잠시만요. 이분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십니까? 열이 급히 손을 들어 군사들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 은조를 바라보았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한 애틋함과 반드시 살아 돌아오겠다는 뜨거운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었죠. 기다려라. 내 너를 위한 완벽한 방패가 되어 돌아올 테니. 열은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말을 눈빛으로 전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걸어야 하는 정치판의 지옥 속으로 그는 벅벅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직 은조, 그녀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말이죠. 안 돼. 가지 마요. 은조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목소리는 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죽음과 싸우고 있고 열은 사지로 끌려갑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은조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멀어져가는 횃불의 행렬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내렸죠. 세상 모든 빛이 꺼져버린 듯한 절망감이었습니다. 기익, 쿵. 해민서의 낡은 나무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두 사람의 세상을 갈라놓는 단절의 신호탄 같았습니다. 닫힌 문틈 사이로 열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각자의 지옥에서 홀로 싸워야 합니다. 은조는 병마와 열은 권력과 암흑 속에 홀로 남겨진 은조의 흐느낌만이 차가운 새벽 공기를 찢으며 서글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화마 속에서 피어난 연심은 역병도 막지 못했지만 권력의 비정한 칼날 앞에 두 사람은 결국 서글픈 이별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서로를 지키기 위해 각자의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연인들의 운명.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